자, 이번에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교재에는 뭐 이제 그 회전만 이제 하는 또는 반사만 하는 뭐 그런 역할이 들어가 있지만 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씩 만들어 보고요. 그러면서 여기 도형들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툴과 관련된 것도. 여기 배경이 깔려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에서 자, 레이어, 새로운 레이어 하나 여기 잠궈 놓을게요.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여기다가 저희가 사각형 하나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색상을 하나, 옅은 색상을 하나 집어넣을게요. 자, 옅은 색상을 어떤 걸 집어넣을까요? 없네요. 없으면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컬러에서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옅은 스포이드를 찍으면 여기 있는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스포이드 어딨나요? 스포이드. 예. 이렇게 또 똑같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클릭하고 얘를 잠급니다. 선택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컨트롤 숫자 2 오브젝트에서 여기에 락 셀렉션 그러면 객체가 잠급니다. 이걸 레이어 잠금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한 레이어에 여러 개의 레이어도 생길 수 있잖아요. 객체 잠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꽃잎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얘는 동그란 거죠. 자, 이제 저는 제 마음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원 하나 그리고요. 자, 색상은 선은 제가 이렇게 넣고요. 색상은 저도 아무렇게나 색상 하나 좀 넣어볼게요. 자, 스와치에서 할까요? 스와치에서 뭐 이런 식의 색상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 좀 잘 보시면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좀 회전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회전 도구를 이용합니다. 근데 어디를 중심으로 이동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한번 제가 여기를 한번 누르고 클릭하고 얘를 당기면서 Alt를 누를게요. 자, 이럴 때는 계략적인 각도로 우리가 회전할 때는 지금처럼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요. 자, 도형을 만들었죠. 선택을 하고요. 회전 툴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중심할 것인지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Alt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대화 창 없이 할 때잖아요. 그럴 때는 계략적인 각도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정확히 각도를 좀 찾아서 뭔가 규칙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면 선택하고 다시 컨트롤 Z 돌렸습니다. 회전 툴로 이때는 Alt를 먼저 누르고 내가 중심을 고정할 곳을 클릭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적당히 잘 하면 되는데요. 전 90을 할게요. 4개잖아요. 90도 그리고 카피 컨트롤 D 이렇게 되면 여기 나오겠죠. 이 모든 걸 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합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치는 방법에는 여기에 있는 패스파인더 얘를 누르거나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 여기를 찾아가지고 얘가 나오면 얘를 이렇게 누르거나 또는 쉐이프 빌더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예요. 얘를 가지고 내가 합칠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합칠 수 있겠고요. 또는 자, 이걸 굳이 그렇게 드래그할 필요 없죠. 이렇게 다 드래그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선택하고 이걸로 그냥 한꺼번에 쉐이프 모양을 만듭니다. 다시 각도를 틀어야 되겠네요. 어떻게? 예, 이런 식으로 모양을 틀려면 회전 툴로 더블 클릭합니다. 이 경우에는 Alt를 누르거나 또는 뭐 중심을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이 자체의 중심에서부터 각도가 틀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90도로 이렇게를 아니면 45도로 해야 되겠네요. 45도 프리뷰 했을 때 이때 뭘로 제가 카피를 하면 하나 더 생기는 거고요. OK를 하면 그냥 그대로 각도가 틀어진 모양대로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원을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고 자, 여기 가운데다 뻥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와 얘를 다 선택을 해서 얼라인 여기에 얘 물론 지금 이 온라인에도 있지만 옵션 바에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윈도우에 온라인 이 패널을 열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가운데 가운데 그런데 저는
지금 있는 것처럼 안 돼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컨트롤 Z 눌렀습니다. 그때는 패널에 여기 패널 옵션, 쇼 옵션, 그럼 여기 뭐가 있냐면요,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나와요. 셀렉션, 선택된 개체를 중심으로, 여기는 어떤 특정한 모양을 중심으로, 얼라인 투 아트보드는 아트보드 그 중심으로,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셀렉션 선택한 것을 가지고 여기 얘를 이렇게 누르면 얘가 가운데 오겠죠. 자, 그런데 여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선택을 해서, 자, 여기 패스파인더에 가서 얘로 누르면 빠집니다. 또는 여기에서 Shift로 Alt를 누르고 콩 하게 되면 여기는 빠지는 역할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건지 아니면 얘를 쓸 건지 라는 판단을 잘 하셔서 쓰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복잡한 것이 아니라면 그냥 얘를 눌러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선택을 하고 요 모양에서 이 모양을 빼는 겁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빠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얘 줄기를 하나 이렇게 쭉 그리고요. 자, 줄기를 그렸습니다. Shift 눌러서. 자, 그 다음에 선의 두께를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할게요. 그런데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 끝이 딱 직각처럼 보이네요. 여기는 동그랗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기에 스트로크 옵션을 찾아서 쇼 옵션 해가지고 얘를 눌러서 여기에 얘 캡스를 누르면 얘가 동그래지겠죠. 물론 색상을 잘 선택해야 되기, 선이니까, 그죠? 예. 여기에서 색상 스와치에서 넣을게요. 그냥 이렇게 놓고 고동색 쪽에 이렇게 가깝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자, 뒤로 가야 되겠네요.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뭘로, 자,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여기에 오렌지, 거기서 어떻게, 예. 샌드 백 하지 말고요. 백워드 한 단계 뒤로 이렇게 눌러서 또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나뭇잎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자, 나뭇잎. 자, 이 경우는 제가 얘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면색을 이렇게 여기서 바꾸면요, 선과 면을 바뀔 수 있고요. 색상을 여기서 얘 누르면 선과 면을 이제 위치를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하냐면요, 앵커 포인트 툴로 여기를 콕 찍으면 이렇게 뾰족해지죠. 그 다음에 셀렉션 툴로 얘를 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각도를 틀고 위치를 이렇게 하나 잡죠. 더 틀을까요? 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 반대쪽으로도 하나 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 하나 더 있다면 Alt 눌러서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하고 얘를 좀 줄이거나 위치를 조정하고 각도를 조금 더 틀게요. 이렇게 뭐 좀 더 틀어도 되겠지만 뭐 이렇게 틀어 놓고요. 다 선택을 하고 얘를 이제 리플렉트 반사, 똑같은 요 각의 반사,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컨트롤 C를 하고 컨트롤 V를 해서 가지고 와서 뭘로 얘를 이렇게, 또 뭐 회전이 되나요? 얘가 이렇게 하니까 좀 모양이 안 맞죠, 그죠? 그럼 이제 이런 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회전하지 마시고 이걸 그대로 그 위치에 있는 걸 반사, 이렇게 반사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리플렉트 툴로, 자, 여기에 요거 중심을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클릭, 그 다음에 Alt 누르고 얘를 드래그.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 경우에는 선택을 하고 우리가 대화창을 띄울 수 있다고 했거든요. 자, 여기서 얘를 반사 도구, 그 다음에 여기서 Alt 누르고 제가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대화창이 뜹니다. 이때 좌우 반사는 얘로 누르면 돼요. 그리고 카피, 그러면 똑같은 게 여기 하나 더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약간 위로 올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식의 모양이 또 만들어질 수 있겠죠. 별 한번 해볼게요. 자, 별에서의 포인트는 여기 둥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별, 그 다음에 하나를 이렇게 그립니다. 자, 뾰족하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 더 확대를 할까요?
저기 이제 쉐이프 틀이 아니라 뭐가 있나요? 음, 자, 별을 하고 요 쉐이프 툴을 누르면 돼야 하는데 여기가 좀 안 보이네요. 그죠? 예,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어떤 모습이 안 보이는 거냐면 여기에서 사각형을 하고 자, 요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요런 게 있으면 그죠? 예, 요런 게 있으면 우리가 얘를 눌러서 이렇게 둥글게 만들 수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럴 때가 이제 난감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는 이제 이펙트, 그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스타일, 라운드 코너, 값을 적당히 주고 프리뷰.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5픽셀.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오케이 둥글게 줄 수 있겠죠? 자, 여기다 색상을 뭐 아무거나 오렌지니까는 오렌지 색상 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선은 투명을 주고요. 이렇게 그죠? 넣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개 만들어야겠죠. 그죠? 얘를 클릭해서 얘를 이와 같이 돌리고 Alt 눌러서 복사하고 또 줄이고 다 선택해서 다시 하고 약간의 각도를 틀고 위치를 조정하고 풀고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를 조정할 수도 있겠고요. 자, 여기다 Alt 얘는 이제 우리가 축소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택하고 Alt 누르고 얘를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여기를 요 크기 조절 툴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여기다가 얘를 80% 그리고 프리뷰하고 오케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뭐 굳이 어떤 규칙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굳이 뭐 몇 퍼센트로 줄인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내가 선택하고 Alt 눌러서 드래그 그 다음에 Shift 눌러서 크기 조절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도 넣어줄 수 있겠고요. 그죠? 얘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Alt 눌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뭐 똑같게 제가 위치는 만들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않을까. 아, 얘는 지금 현재 선을 투명을 주면 되겠네요. 선 투명이죠. 면 투명이 아니라 선 투명입니다. 그죠?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하면 면이 투명해지는 거고요. 당연히 여기다 이제 선을 앞에 놓고 얘를 누르면 선이 투명해지는 거겠죠. 그죠?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요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자, 요것도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해요. 도큐멘트 셋업 얘가 없으면 파일에 가서 도큐멘트 셋업 누르셔가지고 여기 에디트 아트보드 그 다음에 예, 뉴 아트보드 클릭하고 왜 안 되니? 잠깐만요. 선택이 엉뚱하게 됐나 봐요. 선택하고 파일에 에디트 아트보드 되고 됐는데 뭐 그랬나 봐요. 제가 이렇게 놓고 와서 자, 이것도 아까 똑같은 방법이죠. 배경이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일단은 얘 눌러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사각형 눌러서 여기 이렇게. 전 조금 작게 해서 할게요.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죠. 그죠? 와, 색상이 빨갛네요. 우리 어떤 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아이고야. 선에다 줬네요. 투명, 면을 앞으로 오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너무 빨갛네요. 그죠? 자, 이때 나중에 조절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 노란색 계열을 그냥 이렇게 찍으면 더 옅은 색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더 옅은 색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됐죠. 자, 근데 지금 저 레이어를 잘 보시면 저는 레이어 1에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제가 잠궈 버릴 거라면 얘를 눌러 잠그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 이제 못한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만들기 전에 내가 얘를 눌러버리면 얘는 못하게 나오는 거죠. 자,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 이번엔 이렇게 할게요, 그냥. 자, 얘는 판단하에서 잘 하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놓고, 네, 잠가 놓으면 이 전체가 다 잠기는 거예요. 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여기다 만들려고 합니다.
자, 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까 했었던 거하고 반복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보시면, 자,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죠? 자, 여기다가 제가 색상을 하나 넣으려고 해요. 빨간색으로 넣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자, 회전할 거죠. 그죠? 동그란 게 지금 계속 겹쳐 있는 거예요. Alt 누르고 얘를 누르면, 여러 개가 45도씩 있네요. 컨트롤 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를 이제,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와 같이 이런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원이 동그랗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와 같이 얘가 좀 각이 진 것처럼 보이죠. 사실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예, 회전 툴로 여기서 중심을 여길 집는 게 아니라 이쪽을 했습니다. 그 여기를 중심으로 각이 틀어지기 때문에 뭐가 공간이 좀 생겨요. Alt 누르고 클릭. 45도 확인해 보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카피. 그 다음에 컨트롤 D. 그러면 여길 중심으로 회전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얘가 모양이 바뀔 수 있겠죠. 그죠? 자, 똑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때 이걸 어떻게 합칠 거냐 문제죠. 자, 여기에서는 제가 얘로 한번 합쳐 볼게요. 그냥 얘는 쭉 이렇게 드래그 해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죠? 자, 방법은 여러분들이 패스파인드에 얘를 쓸지 잘 판단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 수업에 설명했듯이 이거를 쓸 때와 이거를 쓸 때가 편한 부분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알아두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상황에 맞게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 하나 또 그릴게요. 자, 여기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선의 색상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면도 없고 선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선을 앞으로 오게 색상을 이렇게 녹색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두께를 조정해야 되겠죠? 이런 모양이 두께예요. 선의 두께. 얘를 콕콕콕콕콕. 그 다음에 요 끝이. 자, 이때 다시 일로 가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작업하고 계속 뭔가 선 그리고 뭐 이럴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임시로 이걸로 바꿉니다. 그리고 빈 곳을 누르면 해제가 돼요.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 되어 있고 여기는 동그랗죠. 선택을 다시 하고 여기에 손 떼고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캡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컨트롤 키 누르면 선택 툴에서 어떤 툴에서 이런 툴에서 또는 이런 툴에서 우리가 컨트롤 키 누르면 뭘로 바뀝니까? 바로 여기는 셀렉션 툴로 바뀝니다. 굳이 내가 툴을 반복해서 선택과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선택과 그리고 할 때는 여기는 어떤 거? 여기는 이걸로 바꿀 때는 컨트롤 키 누르면 된다. 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계속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풀고 컨트롤 키 눌러서 빈 곳을 눌러서 풀고 다시 해야 되겠네요. 선택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을 하고 뒤로 가야 되겠죠.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를 오른쪽 눌러가지고 여기는 단축키로 할게요. 컨트롤 하고 자, 열린 아이고야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나. 자, 예, 선택하고 컨트롤하고 얘를 열린 대괄호를 눌렀어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열린 대괄호.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자, 컨트롤 플러스 열린 대괄호 이렇게 누르면 개체가 한 단계 뒤로 가는 역할을 하죠. 반대는 뭘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닫힌 대괄호 한 단계 앞으로요. 한 단계 뒤로 열린 대괄호 한 단계 뒤로 한 단계 앞으로 닫힌 대괄호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만들어 봤었죠. 타원을 만들고 자, 이 경우에는 면을 투명을 줄게요. 면의 색상을 주고 그 다음에 바꿔 노트로 할게요. 여기 가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일부러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 맘대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다 바꿔 보십시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되는 컨버트 앵커로 얘를 콕 이렇게 찍었죠. 그리고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각도를 틀고 위치를 이렇게 얘를 조정할 거예요. 좀 더 각도 틀까요? 자, 지금 보면은 이 상태로 또 각도를 또 틀면 또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야 되잖아요. 아, 귀찮아. 그죠? 그래서 회전 툴로
내가 여기를 고정하고 얘를 이렇게 각도를 틀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좀 각도 좀 두 번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Alt 눌러서 또 밑으로 당기죠. 이건 좀 적게 할게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각도 틀어볼게요. 회전 툴로 여기를 클릭하고 각도를 이렇게 틀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다 선택한 다음에 자, 선택했는데 만약 이렇게 선택됐다 여기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Shift 누르고 다시 클릭하면 선택된 게 해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제가 일부러 지금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냥 과감하게 해봤습니다. 여기는 다시 어떤 거 눌러요? 리플렉트 툴로 Alt 누르고 여기 클릭. 그죠? 그럼 대화창에 나오네요. 버티칼, 카피. 또는 그냥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서 Alt를 누르면 그죠? 내가 위치를 보면서 좀 각도를 이렇게 좀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자, 네, 여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거 말고 또 하나를 해볼까요? 이제 자, 이제는 하트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뺄게요. 자, 하트. 자, 하트를 하나 만들고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하는게요. 자, 여기 아까 어떻게 있죠? 파일에 가서 뉴 도큐멘트, 도큐멘트 셋업, 뉴 도큐멘트 간 도큐멘트 셋업, 에디트 아트보드,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눌러서 네, 제가 스페이스바 눌러서 화면을 이동해서 여기다 이렇게 콕 찍었습니다. 그죠? 다시 얘 누르면 바깥으로. 지금 제가 계속 똑같은 걸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빠르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 여기는 그게 빠른 건 아니니까요. 자, 한번 했었으니까. 그리고 여기다가는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들이 얘를 잠가버리면 새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바탕을 만들고 잠글 수도 있죠. 어떻게 먼저 하실지 판단하십시오. 저는 얘를 잠그고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여기다 뭘로 이렇게 또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자, 색상을 조정할게요. 칼라, 면을 앞으로 오게 하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얘보다 좀 더 옅은 색 그리고 OK. 더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노란색 계열로 갈까요? 네, 뭐이 정도로 해서 OK 이렇게 할게요.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여기서 잠긴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잠긴 게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선택이 될 겁니다. 이럴 때는 개체 잠금을 합니다. 오브젝트에 가서 여기에 락 컨트롤 셀렉션 컨트롤 E 누르면 잠기겠죠. 자, 이제 하트. 자, 하트 모양은 제가 좀 쉽게 하느라고 이렇게 좀 아까는 직선을 했는데 직선 또 해볼까요? 여기서 얘 클릭, 얘 클릭,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자, 우리가 이 빨간 줄이 이렇게 쭉 위아래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좀 되거나 수직으로 보이죠? 이걸 스마트 가이드라고 합니다. 클릭, 그죠? 그려놨고요. ESC. 자, 풀어볼게요. 근데 안 보입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면은 색이 있지만 선에는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면은 기본적으로 투명을 주시고 선에다가는 검정색이는 뭐든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자, 선택하고 내가 이 부분을 곡선을 만들 거예요. 직각을 곡선을 만드는 건 앵커 포인트 툴, 그죠? 이렇게 이쁘게 잘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 여기도 조금 이렇게 쏙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선택을 하고 앵커 포인트로 얘를 눌러서 이렇게 한번 좀 내려볼게요. 이런 모양이 생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선택을 하고 이제 좌우 반전을 해야 되잖아요. 좌우 반전은 뭐냐면 리플렉트.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하트를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지금 이 사람이 왜 자꾸 저걸 툴을 누를까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모양을 반대쪽에서도 만들어서 그죠? 좌우 반전을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모양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하고 여기다 자, 제가 클릭을 하면 드래그를 하면서 Alt를 누르셔야 돼요. 이렇게 Alt를 눌러야죠. 다시 자, 클릭하고
들어가면서 Alt. 그래서 이게 딱 맞춰야 되는 거고요. 이게 좀 불편하죠. 그냥 좌우 반전인데. 그때는 Alt를 먼저 누르고,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선택하고. 자, Alt를 먼저 누르고, 여기 요, 이제 고정될 점을 딱 찍으면 대화창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얘는 좌우 반전, 얘는 위아래 반전이라고 해요. 좌우 반전, 그 다음에 카피. 그럼 만들어지겠죠? 자, 근데 여기와 여기가 사실은 색상이 따로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하나가 아니고, 이게 두 개라는 개체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눌러서 조인을 하거나 아니면 컨트롤 J를 하면 얘가 하나 이렇게 연결됩니다. 조인은 연결한다는 뜻이죠. 하고 컨트롤 J. 그죠? 자,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이 떨어져 있었을 때 이렇게 선이 떨어져 있다.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건 선택을 두 개를 다 하고 자, 조인 툴을 이용해서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렸네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를 여기다 클릭. 그리고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네요. 그죠? 이렇게 연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기에서 제가 얘를 이렇게 누르고 여기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그때는 여기는 펜 툴로 그죠? 끊어진 부분을 여기도 클릭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죠. 또는 지금처럼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라 셀렉션 툴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앵커를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조인을 하거나 아니면 단축키로 컨트롤 J를 눌러서 컨트롤 J 눌러서 얘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그죠? 예, 조인의 첫 글자 J.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모서리 둥글게 만드는 방법도 있었죠. 그죠? 예, 별 같은 거 만들 때가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다면체를 이렇게 이용한다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얘를 쭉 당기면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만들 수 있죠. 근데 뭐가 안 됐었나요? 아까 스타. 자, 얘는 그런 게 없네요. 그쵸? 예, 없네요. 뭐가 안 되네. 그죠? 그럼 어떻게 쓴다고요? 여기서 이펙트에 가서 스타일에서 여기다 뭐 라운드 코너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운드 코너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은 버전이 업되면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예전 것에 툴을 써야 된다는 경우에는 이것도 같이 알고 계시는 것이 낫습니다. 단 써놓고 OK 하고 얘가 이제 다른 것과 조합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내가 또 똑같은 원을 하나 이렇게 원이래 사각형 하나 만들어 놓고 그죠? 제가 이 모양과 이 모양을 하나의 모양으로 만들려고 선택하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다시 둥글둥글해졌죠. 이렇게 할 거라면 의도가 이렇다면 상관은 없는데 아니야 나는 여기는 동그랗지만 여기는 직각이 되어야 해 이럴 때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에서 expand appearance 그럼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때 다시 선택하고 하시게 되면 여기서 얘를 이렇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또는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누를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 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설명을 다 끝났습니다. 한 번씩 다 좀 잘 해보시도록 테스트 많이 해보시도록 하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책에서 어느 정도 딱딱 규칙에 맞춰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안 될 때는 조금 조심해서 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만들려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제 그게 크기가 이제 길이가 정상적이지 않다면 전 대충 만들어 볼게요. 그것까지 계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제가 얘를 자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원래는 요 캡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죠? 예, 색상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주시면 됩니다. 캡 동글동글하죠. 그죠? 자, 그럼 더 당길까요? 예, 예. Shift 누르고 당기면 얘가 이런 식으로 더 길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얘를 선을 하나를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도 하나를 놓고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또는 각도가 같아야 된다면 이 경우에는 제가 선택을 하고 그냥 찍 그리지 않고 Alt 눌러서 얘를 복사해서 Shift 눌러 수직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이렇게 당겨 버리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그죠? 당겨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모양이 나올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두 개를 조금 더 위로 올릴까요? 찜찜한데. 자, 선택하고 얘를 어떻게 이제 이쪽 반전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반전해서 자, 리플렉트 툴로 Alt 누르고 여기를 클릭해서 대화창에 나오면 버티컬 좌우로 반전이라고 해요. 카피 그죠? 얘를 다 선택하고 묶는 거죠.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컨트롤 G. 지금 저는 여태까지 쭉 했었던 것들을 한번 다 이것저것 써보는 겁니다. 근데 묶을 때는 정확히 잘 묶어 주셔야 되고요. 풀어줄 때 정확히 잘 풀어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서 회전 툴로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Alt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얘는 45도 같죠. 자, 45도. 아, 얘가 조금 안 맞을 것 같은데 카피. 와, 이렇게 되네요. 와, 그죠? 뭐 이렇게 해놓을게요. 컨트롤 D 이렇게 하시면 된다. 뭐 할 수 있죠. 뭐 이렇게도 뭐 모양을 꼭 만들 수도 있죠. 이게 각이 좀 더 짧아야 되겠죠. 그죠? 자, 컨트롤 Z 다시 한번 누를게요. 이런 각도를 잘 맞춰 주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를 또 오른쪽 눌러서 언그룹 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그룹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우고요. 자, 여기는 제가 얘를 조금 더 줄일게요. 그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선택하고 여기는 얘 리플렉트 툴로 자, Alt 누르고 여기 클릭. 그 다음 여기에 버티컬 좌우로 반전 카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 빠져나와야죠. 이렇게. 그죠? 빠져나와서 얘 선택하고. 자, 여기는 얘 로테이트 툴로 여기를 Alt 누르고 클릭. 그럼 대화창 나오겠죠? 45도 하고요. 프리뷰로 확인해 봅니다. 비슷할 것 같네요. 아이고야, 그래도 뭉치네요. 넘어갈게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만 다 선택을 하고 다시 컨트롤 G를 하고 얘를 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죠? 아까 여러분들 했었을 때 이거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왜 말을 안 했지 해서 더 이상 제가 진행은 안 했지만 사실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이 크기 조절이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 스케일, 스트로크,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스케일의 영향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크기를 줄이거나 늘릴 때 그 선이 그 크기에 비례해서 얘를 움직이겠다는 뜻이거든요. 얘를 클릭하고요. 여기를 우리가 100%로 주고요. 그 다음 여기다 OK 이렇게 줍니다. 그럼 똑같아진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다시 한번 줄여볼게요. Shift 누르고 내가 얘를 이렇게. 그럼 얘는 선이 그게 그대로 안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누르는 건 할 때 스케일, 스트로크, 이펙트, 스케일의 영향을 이 스트로크, 선도 영향을 받게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얘가 체크 있으면 그 두께는 변하지 않고 크기, 모양의 크기만 변하겠다. 얘는 거기는 선의 두께도 같이 변하겠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 체크를 했죠? 자, 120% 그러면 얘는 그 두께를 그 120%만큼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 내가 얘를 체크를 풀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여기를 두께를 내가 이렇게 줄게요. 100%를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6포인트인가요? 한 10포인트? 자, 이렇게 주고요. 더 줄여볼게요. 일단 이렇게 놓고요. 예, 스케일 50%. 오케이. 그럼 뭉치죠. 컨트롤 Z. 자, 여기에서 내가 얘를 스케일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얘를 50% 선이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 내가 크기 줄였다 늘렸다 할 때 자꾸 이 두께가 좀 같이 변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얘를 100%로 놓고 스케일 얘를 체크한 다음에 OK를 누르고, 그죠?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셀렉션 툴로 여기 늘렸다 줄였다 하면 그 크기에 따라서 선 두께도 같이 조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Alt 눌러서 복사하고 조금 더 줄이고 각도 대충 틀고 이렇게 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만들어 볼 수도 있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걸 또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어떤 그 분위기를 연출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나중에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전지 같은 어떤 모양을 만들고 거기를 분리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여기서 사각형을 하나 그렸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내가 눌러서 이렇게 당기면 좀 동그래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꼭지를 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당겨 가지고 선택을 해서 가운데 정렬을 할 겁니다. 얼라인 위아래 가운데 정렬.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위아래 가운데 정렬. 얘네요. 그죠? 이렇게 주고, 자, 여기에서도 조금 더, 이 정도 되겠나요? 네, 더 동그래져야 된다면 확대를 해서 얘를 이렇게 좀 더 당기면 더 동그래질 수 있겠죠. 그죠? 자, 다 선택한 다음에 뭐 합니까? 합치죠. 패스파인더에서 얘를 합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선을 가지고 이렇게 얘를 쭉 긋고요. 좀 더 길게 긋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Alt를 누르고 이렇게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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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여기는 좀 빼야 되는데 전 여기를 그냥 그러면 네,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뭐가 나누면 됩니다. 디바이드 나뉘어져요. 그죠? 색상을 각각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선택을 하고 묶였네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선택하고 색상을 주고 개별적으로 색상을 주면 되겠죠? 스와치에 주면 되느냐. 여기다 놓고 얘를 이렇게 그래서 선택해서 뭐 이렇게 뭐 색상은 뭐 어떤 거 줘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기는 아닌데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어쨌든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렇게 그죠? 여기를 좀 잘라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어떻게 잘라내야 될까요? 원래는 좀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얘와 얘를 분리시킵니다. 자, 디바이드 분리시켰고요. 다시 언그룹 주고 여기와 얘를 선택을 해서 합칩니다. 하나를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또 색상만 달리 주면 되겠죠. 색상만 그죠?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모양을 또 할 수 있죠. 애초부터 그 모양은 지금 저처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먼저 생각을 해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금 손이 덜 갈 수도 있고 손이 더 많이 갈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선을 없애버릴게요.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죠? 여기다 여기다가는 선을 줘야 될까요? 어쨌든 이렇게 되겠죠? 자,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그런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다시 들어갈게요. 얘를 이렇게 이제 떨어뜨리고 싶다. 이렇게 떨어뜨리고 싶다 하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뜨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간격을 일정하게 놓고서. 그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잘 안 맞죠, 그죠? 이거는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이렇게 눌러서 모양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안 할게요. 예, 선을 제가 이렇게 그었습니다. 여기다가 선의 색상을 주고 두께를 줍니다. 내가 간격을 벌려 놓을 만큼의 두께를 줘요. 그리고 얘를 Alt 누르고 이와 같이 복사를 합니다. Shift 누르면 수평으로 가겠죠. 그죠? Ctr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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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렇게 가겠죠. 자, 얘를 다 잡아서 얘는 선이에요. 선을 나누면, 그죠? 선을 빼버리면 안 돼요. 얘가 이렇게 놓고,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의미가 없죠. 그죠? 왜? 얘는 선이니까. 얘 나누어지는데 간격이 이렇게 이제 벌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이때 요 선을 면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고 오브젝트 가서 익스펜드에 얘를 뭘로? 면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선택하고 뭘 누르면 되냐면요. 앞에 있는 모양 빼기를 누르면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얘가 이런 식으로 빠져서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얘를 잘 조정할 것이냐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꼭 뭐 이걸 써야 되느냐, 뭐 꼭 뭐 어떤 걸 써야 되느냐가 아니라 상황의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선의 두께를 조정할 수도 있고 선의 두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팁으로 하나 알고 계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죠?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마칠게요.